이제는 아까 문학과 독서는요,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선택의 여지 없이 다 공통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공부를 해야 된다는 네, 거죠. 그죠?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런데 언어와 매체와 합법과 작문. 자, 이거는요, 고등학교 지금 1학년 학생들도,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지금 보통 가정통신문들 나왔을 거예요. 편제표에서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해서 네, 과목 네. 선택해라. 그런데 학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일산의 어떤 고등학교는 언어와 매체, 합법과 작문 공통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또 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고, 또 어떤 학교는요 택이라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통으로 다 나가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수능에서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개를 다 배웠기 때문에 본인이 감을 잡고, 아, 내가 언어와 매체가 조금 괜찮은 것 같다, 아니면 합법과 작문이 괜찮은 것 같다, 이게 판단할 수 있는데 미리 선택하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네. 언어 매체를 선택할 것이냐, 합법과 작문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선택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원래 기존의 지금 수능 틀에서는 1번부터 지금 10번까지 네. 합법과 작문이잖아요. 네. 그냥 눈 감고 풀어도 다 맞는다. 라는 게 지금 일반적으로. 네. 그 다음에 지금 올해까지는 언어와 매체가 5 문제죠. 그게 5문제가 전부 문법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2022, 즉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수능을 볼 때는 언어와 매체가 총 11문제거든요. 네. 문법이 5문제고 매체가 6문제예요. 예시문항에서는 문법이 5문제 나왔지만 매체에서 문법과 비슷한 문법 문제죠. 하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언어와 매체, 합법과 작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나중에 1학년들도 있지만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편제표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굉장히 신중한 부분인데 예비고1 학생들한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전문가이신 우리 김대철 원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2022학년도 그 예비문항을 보면서 이게 사실 언매와 합법작문 나눈 첫 시험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국어 선생님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죠. 이게 어떻게 나올까. 그러니까 기존의 선생님들이 알고 있기로는 언어와 매체가 대부분 문법 문제일 거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막상 예비문항을 보니 그렇죠. 11문제 중에서 문법 문제 6문제고요. 매체 문제는 5문제 정도 축제가 됐습니다. 근데 매체가 상당히 평이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1 정도도 풀 수 있는, 실제로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고1 학생들에게 제시도 해줬거든요. 근데 다 맞췄어요. 고1 아이들도 어느 정도 다 맞추고 해서 매체는 상당히 평이했고, 그 다음에 언어가 이제 문법이잖아요. 6문제도. 그럼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물론 문법을 다 제대로 배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겠구나, 이게. 왜냐면 기존의 문법 문제하고 많이 달라지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뭐 그닥 아이들에게 위협적이 되지 않겠다. 단 상위권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문법을 제대로 공부해놓은 했다면 확실하게. 네. 문법을 확실하게 공부해놓은 학생들은 거의 만점 받겠네요. 확실성을 기준으로 봐서. 그렇죠. 네, 확실하게. 네. 그러니까 나는 수능에서 확실하게 100점을 받고 싶어 라는 학생이 있다면, 높은 점수를 받고 싶어 라는 학생이 있다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게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법을 제대로 공부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근데 화법과 작문이 정말 의외였던 게, 이걸 이렇게 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11문제가 난이도가 너무 높다. 불확실성. 네. 어떤 지문이 어떻게 나오고. 네. 길기도 길고, 네. 정말 길기도 길고, 네. 기존의 합법작문 지문보다 1.5배 정도 더 길어졌어요? 네. 와. 길기도 길어졌고, 과거에 비문학 정도 수준에 출제됐던 지문들이 이제는 화법작문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화법작문 지문 자체도 어려워졌고. 그러니까 길고 어려운 지문들인데, 그러니까 화법작문이 원래 예전에 상당히 쉬웠거든요.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바꿔버리면 학생 저 같아도, 제가 국어 선생님이라도
제가 구호 선생님이군요. 제가 구호 선생님이면 저는 아이들한테 화법 작문 선택하라고 안 해요. 왜냐면 불확실성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네. 저라면, 그리고 제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선택 과목을 고를 수 있다면 화법 작문은 저는 빼는 게 맞다고 봐요. 오히려. 이게 사실 뭐 그닥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 문법을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쳐서 2년 동안,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가르쳐서 확실하게 11문제를 다 맞춘다. 라는 전략이 훨씬 더 낫지 않나. 네. 화법 작문은 이게 이번에 느낀 건데, 예비문항 보고 느낀 건데, 아, 이렇게 어렵게 내려고 작정하면 정말 합법화 작문도 네. 어렵게 낼 수 있다. 정말 어렵게 낼 수 있겠구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합법화 작문은 정말 장애가 없는 한 거기서 맞는 문제인데 네, 네, 어? 네. 이게 또 배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배신당하면 아이들 멘붕 맞아가지고 뒤에 그죠. 것도 못 풀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그 수능 많이 해보면 야 학부과 작문 선택해. 왜? 학부과 작문 쉬우니까. 이렇게들 일반적인 얘기는. 그건 예비문항을 안 봤을 때 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022 예시문항을 봤을 때 이건 상황이 또 다르다. 완전 달라졌죠. 야, 그러면 결국 이거예요. 언어 매체는 확실성, 즉 확실성이라는 건 뭐냐면 언어, 즉 문법만 확실하게 암기하고 외우고 잘 걸 만들면 나머지 매체에 대한 부분은 크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네. 11문제를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네. 확실하게 저희가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합법과 작문은 예시문을 토대로 보거나 앞으로 봤을 때 이 합법과 작문이 기존에 쉽다는 문제였는데 어떤 식으로 변질된다든지 변형돼서 또 어렵게 학생들을 괴롭힐지 모른다. 예측 불가능하다. 불확실성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언어 매체 같은 경우는 상위 클래스 학생들의 선택을 왜냐면 상위 클래스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확실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공부하고. 중하위권은 복불복을 원한다면 언어 매체 문법은 난 싫고 문법 공부를 못했고 근데 요행을 바란다면 화법 작문을 선택할 수도 있겠네요. 기존의 수능도 그랬잖아요. 지금 언어 같은 경우 문법 5문제였잖아요. 네, 네. 기존도 수능 4등급 정도 나온 아이들은 대부분 보면 4등급, 5등급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문법 5문제 다 틀려요. 그죠? 다 틀려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이요, 신기한 건 그 5문제를 다 맞추잖아요. 3등급, 2등급이 된다.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그러니까 확실한 등급을 만들어내고 싶다면, 확실한 맞다면 언어 매체를 선택하는 거고, 아직까지는 뭐 요행을 바란다. 뭐 그날의 운을 기대한다. 그러면 합법과 작문 네. 선택해야 되는 그런 지루했는데 저는 확실성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공부하면 확실한 등급이 나옵니다. 네. 네. 맞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